또영주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첼시의 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첼시 잘 나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왜 이렇게 됐어? 첼시가 리버풀전 패배 이후에 무패 행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났지, 아주 프리미어리그 그냥. 1위를 막 다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순위가 쭉 내려왔어요. 지금 뭐 경기가 매일 있다시피 하니까 박싱데이 주가 지나가면서 점점점 경기 일정이 빡빡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순위를 얘기하는 거는 무의미하고 현재 성적을 보자면은 16경기 소화를 했는데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7승 5무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4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승률이 5할도 안 돼. 네. 8승은 해야 되는데 7승밖에 없어 아직. 아니 올 시즌 4패 중에 3패가 12월에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네. 엄청나게 쌓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1패는 아까 전에 얘기한 2라운드 리버풀전 패배인데 네네. 그 경기는 그럴 수 있어. 그래 마네에게 두 골 먹은 거 그럴 수 있어. 그 시즌 초반이니까. 근데 12월 들어서 3패? 아니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잡을 수 있는 상대들에게 패배를 허용하거나 무승부를 당하거나 그렇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램파드 감독이 위기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경질된 투엘 감독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루머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첼시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최고 이슈가 아닌가. 그렇죠. 아스날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네. 첼시가 갑자기 위기가 됐어. 첼시가 깔아줬어. 네, 박싱데이 날 아스날하고 대결을 펼쳤을 때 모두가 첼시의 승리를 예상했었는데 첼시가 아스날에게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죠. 그 경기에서는 좀 무기력했습니다. 네. 후반 막판에 에이브라함이 골을 넣고 그리고 또 조르지니오가 PK 실축하고 뭐 이런 네. 장면이 있었긴 있었는데 하지만은 이 아스날이 3골을 넣는 과정에 있어서 첼시가 중원에서 상대의 압박을 풀지 못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조차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경기 아스톤 빌라전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아스톤 빌라를 잡고 분위기 반전을 하겠다. 근데 아스톤 빌라가 무서운 팀이거든요. 아니 아스톤 빌라 너무 칭찬한 거 아니냐고 송영주 위원. 아스톤 빌라가 워낙에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크릴리치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칭찬할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첼시의 그 안타까운 슈팅들이 그렇게 아쉬웠어요? 왜 그렇게 신음소리를 냈어? 목이 메이더라고. 아니 진짜 딱 2% 부족한 거야. 그렇지. 계속 그런 장면들이 나왔죠. 아니 네. 거기다가 첼시가 아스톤 빌라전에서 리디거, 크리스텐센 네. 그리고 허드슨 오도이, 올리비에 지루 이런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이게 나름대로 다 효과를 봤어요. 허드슨 오도이 정말로 잘해줬고요. 그리고 올리비에 지루가 선제골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장면에서 또 연계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죠. 기가 막혔죠. 네. 그랬는데 실점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또 방금도 신음소리 약간 났다. 크리스텐센이 쓰러진 다음에 그렇죠. 거기서 잭 그릴리시가 빠르게 공격을 전개했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엘가지가 최근 득점력이 무섭다고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가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장면에서도 캉테가 좀 수비를 소홀하게 했어요. 엘가지에게 확실하게 붙어줘야 됐는데 뒤에서 좀 멀찌감치 지켜보다가 프리하게 좀 찬스를 내줬었죠. 네. 그러면서 엘가지는 최근 5경기 5골. 아니 아스톤 빌라 무섭다니까. 무서워. 인정. 인정. 그래도 잡았어야지. 첼시 홈인데. 뭐 점수차 뭐 한 골 차 이런 것들은 괜찮아. 근데 무조건 이겼어야 됐다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고 첼시가 이런 성적이 나오면서 시즌 초반에 이야기 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문제점이다. 지적을 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첼시가 12라운드 에버튼전에서 0대1 패배, 13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1대2 패배, 15라운드 아스날전에서 1대3 패배, 16라운드 아스톤 빌라전에서 1대1 무승부. 이 경기 다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램파드 감독의 전술 자체가 상당히 단조롭게 전개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간파한 상태란 말이죠. 물론 램파드 감독이 더비 카운티 시절부터 전방부터 압박 축구를 구사하고 그 지점부터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사실 하킴지에가 없을 때에는 굉장히 단순한 공격, 특히 측면 쪽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공격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 5경기 돌아보면 스트라이커들은 골을 넣어요. 에이브라임이라든가 올리비에 지루라든가 네. 골을 넣어요. 그런데 이 선에서 득점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모습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거죠. 네. 뭐 티모 베르너도 그렇고 거기다가 뭐 플리식도 그렇고 또 뿐만이 아니라 카이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네. 코로나에서 돌아온 다음에 상당히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킴 지에는 지금 부상이고 그러다 보니 공격 쪽에서 단조로운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시선은 램파드 감독에게 가는 거예요. 네 전술이 단조로워. 문제다. 또는 네가 선수 기용을 너무나 뻔하게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다시피 4-3-3 갖춘 다음에 측면 쪽에서 크로스 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근데 이게 막힐 경우에는 답답한 측면 쪽에서의 크로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첼시는 2억 파운드 이상을 쓰면서 전력을 보강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킴 지에가 있을 때 4-3-3을 쓰면서 오른쪽에 하킴 지에, 왼쪽에 티모 베르너, 뭐 전방에 누구든 네. 그렇게 쓰면서 티모 베르너의 득점력도 높이고 하킴 지에의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을 푸는 방법이 있는가 반면에 카이 하베르츠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4-2-3-1을 쓰는 하킴 지에가 못 나오면은 중앙에 카이 하베르츠, 측면 쪽에 뭐 플리식이라든가 허드슨 오도이라든가 그러면서 패턴을 좀 바꾸는 그렇죠. 또는 티모 베르너가 계속해서 왼쪽 윙포드로 나오다가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는 원톱으로 기용이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니 차라리 지루하고 티모 베르너를 투톱으로 갖다 놓고 그리고 3미드를 놓고 그 앞에다가 플리식이라든가 네. 아니면 카이 하베르츠를 놓는 방법으로 가던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뭐 실험을 해보던가 네. 테스트를 해보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4-3-3 내에서 선수 조합만 바꿔놓고 그냥 단순하게 공격이 전개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첼시 팬들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카이 하베르츠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구나 아니면 티모 베르너가 골을 못 넣고 있구나 그래서 선수 쪽에 비판의 시선이 있다가 이제는 램파드 감독에게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뭐 말을 조금 보태자면은 보통 뭐 감독들 유형이 있지만은 램파드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자신의 전술에 선수들을 좀 끼워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도 부분 전술을 통해서 충분히 좀 선수들이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런 면들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베르너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를 어떻게 써야지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좀 요렇게 가져가 볼까? 요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하베르츠 역시 또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또 좀 더 자세하게 접근해 보면은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서 가까이 있을수록 더 위협적인 선수예요. 네. 예. 그런데 오히려 지금 첼시 램파드 체제에서는 보면은 점점 박스에서 멀어지고 있어. 측면에 선다거나 혹은 4-3-3의 중앙 미드필더로 선다거나 그럼 모두 이제 박스에서는 꽤 먼 거리에 있고 볼을 좀 더 공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타격하기에는 조금 먼 거리들 어려운 위치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박스 근처에서 정말 마지막 킬 패스 혹은 직접적인 슈팅 뭐 돌파에 이은 연계 이런 것들이 강점 있는 선수인데 그런 것들을 좀 살리기 위한 부분 전술이나 전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쉽고 베르너 역시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보면은 여러 군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럼요. 그 아스날만 해도 최근에 보면은 지금 2연승이잖아요. 2연승 할 때 보면 이게 약간 18-19 시즌의 아약스와 비슷한 그런 전술적인 변화 기조들이 보여요.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측면 수비로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해주고 그리고 사이드 체인지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또 측면에서의 좀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좀 여러 전술을 많이 찾아보고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게 이제서야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첼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잘 찾아보면 라이프치 전술을 또 찾아봐도 금방 그러니까 베르너가 어떻게 살렸는지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대로 갖다 쓰란 건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그럼요. 노력들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뭐 4-3-1-2 같이 투톱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램파드 감독이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측면 자원을 반드시 필요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4-3-1-2 때 어차피 티모 베르너는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드러났어요. 원톱일 때도 왼쪽으로 빠져요. 그렇죠. 기본적인 성향 네. 자체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투톱일 선수죠. 때도 왼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측면이 가능한 플리식 갖다 놓으면 플리식은 오른쪽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측면 공격이 풀백대에 올라오면서 같이 연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다양성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결국 램파드 감독은 그래 하킴 제흐가 돌아오면은 괜찮아질 거야. 그럴 수 있죠. 하킴 제흐가 돌아와서 다시 4-3-3-2 포메이션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킴 제흐가 다시 부상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렇죠. 예.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결국은 4-3-3에서 하킴 제흐가 빠졌을 때 그리고 플리식도 부상이 많은 편이잖아요. 플리식이 빠졌을 때 어떻게 기용을 할 것이냐 어떻게 선수 구성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4-2-3-1 또는 4-3-1-2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양하게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포메이션도 중요하지만은 그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정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약팀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비를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수비를 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한쪽으로 측면으로 선수를 몰아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좋은, 좀 더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시도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램파드 체제는 보면은 너무 고집스럽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래도 빌라전에서 이런 것 경향도 있죠. 허드슨 오도이가 반대편을 넘기는 패스들 그런 패스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빌라전에서도 허드슨 오도이 빛났죠. 뭐 플리식도 나름대로 제 역할 해줬죠. 이런 모습이 눈에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램파드 감독도 허드슨 오도이라든가 아니면 플리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또 네. 하킴 지에가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램파드 감독이 전술적인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여기서 선수 기용도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다양하게 상대팀이 예측하기 어려운 팀으로 만들 수도 있을 그렇죠. 텐데 예.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첼시만큼 선수 구성이 좋은 팀을 찾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 팬들의 불만은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항상 램파드 감독의 그 공격적인 성향을 굉장히 칭찬하고 네. 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보면은 라인업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중원에 마운트, 조르지뉴, 캉테 이걸로는 사실 미드필더에서 공격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이렇게 세우면은 여기서는 전진이 되는 선수가 누가 있어요? 마운트밖에 없는데 캉테도 전진을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은 정교함에 있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부분 전술에서 측면 공격수들을 도와주는 능력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원하고 패스를 보내주는 역할 그 이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격을 풀어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볼 때. 네. 예. 그래서 빌모 같은 선수도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예. 조르지뉴, 캉테 이 두 선수가 상대 압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럼 다른 카드도 생각해보고 다른 조합도 생각을 해봐야죠. 물론 저희가 이제 램파드 감독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티모 베르너도 기대만큼 골을 못 넣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16경기에서 4골 4개의 도움, 카이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14경기에서 1골 1개의 도움, 그리고 하킴 지에은은 7경기에서 1골 3개의 도움인데 하킴 지에은은 나오면 잘하죠. 근데 이제 경기 수가 부족한 건 네. 부상이 올 시즌 잦다는 얘기입니다. 네. 부상으로 시작해서 현재 또 부상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기대만큼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베르너라든가 카이 하베르츠, 하킴 지에의 능력은 우리가 모두 보고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만약의 경우 램파드 감독이 너무 좋은 재료들인데 전체적인 요리상 이 재료가 빠져야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빼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재료를 쓸 수 있는 플랜 B를 만들어 놓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카이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도 억지로 끼워 넣어서 결국은 메잘라에 넣든 뭐 측면에 넣든 이렇게 네. 넣는 것보다는 뭐 4-2-3-1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라든가 아니면은 제로톱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중앙 쪽에서 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네, 낫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램파드 감독이 고민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첼시전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60%에서 70%밖에 뛰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수들을 탓하는 듯한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램파드답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램파드 감독도 그 경기에 대한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인터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은 램파드 감독이 전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코치들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술적인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압박 축구를 유지하는 가운데 공격 루트를 어떻게 다양하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전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바로 그러한 때다. 지금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왜? 1월 일정이 정말로 안 좋습니다. 근데 정말 안 좋은데 딱 요 시기에 하킴 지에가 돌아온대요 지금. 이제 예. 저희가 영상이 나갔을 때는 아마 맨시티전이 치러졌을 수도 있고 직전일 수도 있는데 요 경기에 지금 하킴 지에의 복귀를 기대한다라고 램파드 감독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에가 또 돌아오면 귀신같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은 이게 결국은 지혜의 복귀로 이루어진 것이지 램파드 감독이 그동안 있었던 문제를 풀어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가 돌아와서 잘 나가더라도 그 시간에 오히려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그러니까 맨시티전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하킴 지에가 돌아와서 뛰어서 효과를 발휘해서 잡는다면 그 다음 경기가 FA컵 3라운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하브리그 팀하고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플랜 B를 시험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풀럼 원정 경기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든 승리로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레스터 울버햄튼 경기가 이어지거든요. 야, 이거 만만치 않네요. 네, 그러니까 경기 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FA컵하고 풀럼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승리도 가져가고 전력도 좀 뭐라고 할까요? 안배를 시키는 체력도 안배를 시키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램파드 감독이 전술적인 묘, 운영의 묘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올 시즌 첼시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정말 컸거든요. 저도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난 시즌 램파드 감독이 거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이 없을 수밖에 없었죠. 피파 징계로. 네. 네, 그 가운데서도 4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물론 FA컵 결승전에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네. 그거 보면서 야 램파드 감독 인정. 인정. 그랬었는데 이건 뭐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올 시즌에는 오히려 다른 팀들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서 첼시만 정말 엄청나게 지원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 것 치고는 좀 아쉬운 면이 있고 그 선수들의 퍼포먼스도 있지만 역시 램파드 감독이 좀 더 잘해야 된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